등장인물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노래하시는 이인선님을 드라마 안에서는 윤이선이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똑같이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었나 보죠. 성을 바꾸셨어요. 좀 비슷했는데 본공연 오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하여튼 이래저래 바꾸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심을 하셔서 오랜 시간이 거쳐지면서 많이 좀 바꾸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도 이제 뭐 독립군이죠. 독립군이에요. 여성인데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이시고 이 오페라 공연의 연출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희선 씨가 노래를 하시고 남자분께서 그리고 이제 서진연이라는 이 여성분께서 아까 이대를 다니시는 그 분께서 이 작품을 이제 연출을 하시는 것이고 두 분의 로맨스가 있습니다. 이선 씨와 진현 씨는 둘이 결혼을 하시죠. 그래서 이 작품은 액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이가 드신 이선 씨와 이게 진현 씨가 아이고 옛날에 당신이 이렇게 노래했지 않았소. 그러면서 옛날 얘기로 쫙 출발을 하면서 어디엔가 가서 강연을 준비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강연을 시작을 하면서 과거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끝날 때는 두 분이 부부의 모습으로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양식인데 물론 이제 그 두 분의 그 모습으로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주변에 몇 분이 계세요. 이제 건축하셨던 그 오페라 그 무대 디자인을 했던 건축학도인 이수한 씨라는 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프로듀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음반 골든 레코드사의 사장이셨고 그때 당시에 뭐 레코드 회사 사장이다 그 어마무시한 분이셨죠. 그래서 극장을 뭐 대관을 하거나 심사를 하거나 또 배우분들을 캐스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하셨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윤희선님과 서진현님이 하시는 그 오페라 공연을 이제 어떻게 이제 관여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도와주게 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죠. 이 작품은 원래는 이제 학생들이 오페라를 준비를 해서 하고 있었는데 총독부의 검열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학생들의 모든 공연을 금지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공연을 준비하다가 멈추고 그 대신에 공연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려면 또.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 학교를 막 그만두고 막 이러면서 학교라는 타이틀을 다 벗은 상태에서 정말 프로페셔널 오페라 단체를 만들어서 그 공연을 하시게 되죠. 이 공연이 꿈꾸는 자들이라는 공연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작품이 내용이 그 베네치아 사람들이 침략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베네치아 사람들이 싸우는 거지만 이게 이제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느낄 때는 어머, 우리나라도 이렇게 일본 침략에 맞서서 저렇게 싸워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저절로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을 선택을 해서 이 공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게 사실은 내용은 굉장히 심플해요. 이제 이렇게 해서 공연을 준비를 해서 공연을 올리면 끝이에요. 근데 이게 1막도 그렇고 2막도 그렇고 굉장히 판타지가 들어있어서 그 판타지 안에서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어떤 장면이 좀 확장이 되고 개인적인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많이 좀 덧입혀지면서 버라이어티함을 만들고는 있지만 내용은 심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의 노래를 제가 볼 때 이 배우님이 누구셨냐면 박은태 배우님하고 홍지희 배우님, 신성민 배우님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박은태 배우님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쓰고 검정색 교복을 입으셨는데 그 연기를 굉장히 맛깔나게 잘하신다. 노래도 적절하게 잘하신다 이런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그리고 뭐 오페라 노래가 이렇게 난 부르지는 못하겠어. 가네 멀어지네 막 네, 아예 새로 맞아요. 만드신. 그런 비슷한 멜로디가 계속 리프라이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페라 노래를 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적절히 섞어서 뮤지컬 노래랑 편곡을 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했는데 우리 조이님 음악 좀 보충 좀 해주세요. 클래식 전공을 해서 그런지 반갑게 귀에 착 붙게 들리는 넘버들이 음, 굉장히 많았어요. 음. 이 작품이 이제 윌휴 팀에서
10년을 공들인 작품인 만큼 음악이 굉장히 정교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음, 서사도 그만큼 정교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제나 메시지는 굉장히 간결하고 심플한데, 예를 들면, 의대생이 갑자기 하필이면 이대에서, 그것도 하필이면 노래 수업을 듣게 돼서, 하필이면 근데 노래도 잘해서, 근데 하필이면 한국어로 된 공연은 안 되는데 이태리어로 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일제강점기 시기에 하필이면 항일운동하는 여자친구가 생겨서 막 이런 깨어진 그런 서사들이 뮤지컬을 만드는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 정교하게 그렇게 퍼즐을 만드셨다라고 느꼈고, 또 거기에 걸맞는 정교한 클래식 음악 작업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두 분이 세계관이 굉장히 독특한, 어쩌면 해피엔딩 같은 아예 또 다른 세계관, 없었던 세계관을 가지고 오셔서 하는 그런 감성적인 작품이 좀 있었잖아요. 그전 작품은. 근데 네. 이번에는 소재 자체가 클래식이잖아요. 오페라, 테너, 이런. 그래서 그런 클래식을 소재로 삼은 만큼 정통 클래식 형식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음, 이를테면 클래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작곡을 활용할 때 이제 쓰는 방법이 대선율의 활용인데, 대선율은 어려운 게 아니고 대비되는 선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가 뭘 부르면 얘는 아예 다른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잘 어우러지게 하는 것. 네, 그런 걸 이제 음, 뭐 작곡어로는 이제 대위법이다 뭐 이렇게도 음, 말하는데, 그런 대선율을 정말 많이 활용하셔서 노래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또 그게 하나의 노래처럼 들리고, 음, 이런 합창들이 많았고, 제가 깜짝 놀란 어떤 넘버가 하나 있어요. 암살작전 벌이기 직전에 부르는 노래인데 음, 푸가라는 형식을 쓰셨어요, 음, 작곡가님이. 근데 여러분 푸가 형식 혹시 아시나요? 제 청취자들 모르실까 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려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집대성한 작곡법으로 어떤 멜로디 주제가 하나 있으면 그거를 응답하는 형식으로 다른 화성에서 같은 멜로디를 받는, 그렇게 꿰어진 형식이거든요. 이게 엄청 정교하게 한음 한음 작업하지 않으면 그게 꿰어지지가 않아요. 음, 똑같은 멜로디를 다른 화성에서 부르는데 화음이 맞춰지려면 아예 처음에 서브젝트 멜로디를 만들 때부터 계산을 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그런 작곡법을 쓰셨는데 그게 또 그 장면에 기깔나게 맞아 들어가요. 그거 전 소름 돋았어요. 이거 진짜 엄청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드셨다. 한 땀 한 땀 만드셨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놀랐고요. 음. 그리고 아까 그 주선율 있잖아요. 네, 그 선율도 약간 어디서 들어봄직한 노래 같지 않나요? 맞아요. 흔하다고 하면 흔할 수 있는 그런, 마치 우리가 아는 가곡 같은 그런 음, 느낌이 드는데, 이 윌 에런슨 외국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한국 뮤지컬 작업을 오래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한국 가곡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시고 이 곡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굉장히 한국 가곡, 있던 한국 가곡처럼 들리는 느낌? 그래서 되게 음, 한국인들한테 익숙하고 정감 있게 가곡이 들렸던 것 같다. 음, 저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저도 창작자로서, 그리고 제 주변 창작자들이 이거 작품 보고 오신 분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씀이, 지금 물론 일제강점기는 아니지만 우리 공연 관계자들은 과연 어떤 사명감을 갖고 공연을 만들고 있는지 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공감합니다. 그, 이 윌 에런슨 님도 학교 때 클래식을 전공하셨대요. 네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클래식 음악을 계속 작곡을 하셨던 그 경험이 있으셔서 아마 우리 주인공의 이 이야기를 뭐 한국 이야기긴 하지만 딱 보고서 아, 이거 내가 정말 잘 작곡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탄탄함이 저는 이제 음악을 100% 알지는 못해도 드라마 자체도 굉장히 그 음악만큼 정교해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어떤 상상력의 차원에서 어떤 배우가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음악적으로 다 어우르고 있다? 뭐 이런 느낌들을 좀 받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막에서는 너무 좋아하는데,
이막은 조금 비워져 있는 느낌? 물론 이제 좋게 보셨던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막에 들었는데 약간 솔로곡이 계속 몇 개씩 이렇게 한두 개씩 연결이 되어서 그 음악적인 구조를 짜내라기보다는 그냥 장면을 솔로곡으로 이어가는 느낌?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우란에서 할 때는 이막이 노래가 9개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로 할 때는 14곡 정도로 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연 배우 분들 노래 하나씩 좀 챙겨드리고, 왜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노래 보다 보면 중요한 주인공은 아니지만 같이 출연하는 그 분들 중에서 너무 잘 아시는 이 코드이기는 하지만 백허 여사가 있다면 백허 여사 솔로곡도 하나 챙겨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듀엣곡도 있어야 되고 뭐 솔로곡도 또 한 분씩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 막은 조금 더 그 허술한 면을 조금 더 다듬어서 그러니까 일막처럼 좀 더 일막에서 너무 완벽하게 엮어진 걸 봐서 제가 너무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막에서는 좀 그거보다는 조금 허술한 느낌이 약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음악적으로 주인님 말씀처럼 음악도 너무 정교하고 드라마도 너무 정교한데 앞으로 조금 이막 마무리될 때까지는 좀 디벨롭을 계속해서 조금 더 좋은 창작 뮤지컬로 재연, 사면하면서 발전을 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왜 그렇게 느끼셨을 거냐면 원래 트라이아웃에서 1막이었던 내용을 2막까지로 그냥 늘려버렸어요. 윌 에런 작곡가님이 미국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한국말도 되게 잘하시고 심지어 쓰기까지도 잘하시고 프리토킹도 되시고 그다음에 역사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트라이아웃에서는 진현이 원래 4.3 사건까지 이제 열심히 운동권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서사가 굉장히 많이 삭제가 되어서 진현 넘버도 원래 진현이랑 어머니랑 같이 부르는 듀엣 넘버였는데 솔로 넘버로 바뀌고 멜로디는 그대로 살아나고 고화로 나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이 작품의 매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우란에서 공연을 했을 때 이야기인 거고 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 고민을 했던 거는 이해가 가요. 어쨌든 일반 대중들이 이것들을 뮤지컬이라고 인식을 하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혹은 쉽게 이 역사적인 사건이나 뮤지컬을 즐길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고민을 알겠는데 근데 그 고민이 이막을 막 이런 노래도 늘리고 장면도 늘리고 막 말하자면 리허설하는 장면 같은 게 막 나오잖아요. 이제 노래 연습하는 장면도 나오고 근데 너무 계속 나오거든요. 그 계단 올라가서 이렇게 노래하고 하는 그 장면이 한 3번, 4번은 반복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거는 늘어났는데 여기에 사건이 그 독립운동을 하는 굵직한 무대 뒤에서의 사건 이외에는 사실은 없어요, 스토리가. 이게 다른 곁가지나 이런 사건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14개의 노래를 다 이 공연장 안에서 그걸로만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막 자체를.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좀 무리였지 않았을까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막은 뭐 의대를 그만두고 뭐 누굴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노래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오페라를 준비를 하다가 뭐 안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준비를 하기도 하고 뭐 약속이 엇갈리기도 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막에서는 그런 게 그렇게 없어요. 그 무대 뒤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라는 공연이 진행이 되면서 한다라는 물론 이제 공연장을 얻기까지 우여곡절이 살짝 있기는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었고